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죠? 자, 이제 장마도 끝났고, 또, 문득 생각하니까 100일을 지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카운트를 하기가 좀 두려운, 그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잘 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159페이지, 네,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본래 그 진정한 프로는 이제 막판에 스포트를 잘 하죠. 지금부터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20점, 30점 올릴 수 있는 시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진행해야 될 텐데, 자, 오늘 그 정비법은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 지난주 용어 정의까지 했으니까 정비사업 절차에 맞춰서 이제 관련 제도들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비사업의 절차를 잠깐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정비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죠. 자, 정비기본계획으로 10년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예정구역 지정하고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둡니다.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죠.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합니다. 이 정비계획을 첨부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뭐죠?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 절차는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90% 이상인 그냥 누구죠?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비 조합을 만들 때는 그 조합 설립 추진 과정을 설립 추진위원회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조합 설립은 승인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인가를 받고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치면은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이 성립된 조합, 이 조합이 곧 정비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자는 나오면 머릿속에는 뭐죠? 조합에서만. 시행자는 곧 조합이에요, 조합. 시행자는 곧 조합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계획, 정비 사업 시행계획.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이 되겠죠.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면 그 다음부터 120일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 지나부터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죠.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을 강제로 하진 않잖아.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권으로 교부할 수가 없잖아요. 분양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을 하는 권리는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 보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 신청 받고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분양 청문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 분양 청문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관리 처분 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관리 청구를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되면 관리 청구의 인가가 고시되면 그 다음 절차는 관리 청구의 인가 고시 후에 어떻게 되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시행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죠. 대도시.
대도시력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인구 50만 이상.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도시는 대도시로서 정비법상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 대도시의 시장들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거잖아. 별도로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인구 50만 미만인 시는 대도시입니까? 소규모 도시입니까? 소규모.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들. 소규모 도시들은 관할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 기억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짝 보면은 기억이 나게 되고요. 이렇게 회의가 될 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요, 부산. 이는 부산광역시. 부산에 10년 내에 재개발 정책이 필요한 곳이 한 50여 곳이라면은, 일단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정책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무엇을 지시합니까? 사업의 방향. 기본계획은 보통 방향을 지시한다, 방향. 다른 계획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10년 내에 재개발 정축,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입니까? 예정구역 지정하죠. 예정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에서 재개발을 한다. 이게 부산 전포동입니다. 전포동에서 재개발을 하고 싶다. 10년 내에. 할 생각이라면 부산시에서는 일단은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정비 예정구역. 이게 전포동 재개발 사업의 첫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예정구역이 부산에 한 50군데 있으면 그 50여 곳의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전포동 정비예정구역은 2020년 9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 9월이 되면은 네, 관할 진구청장, 구청장 등 그렇게 불러요. 구청장 등 그렇게 하죠. 이때 구청장 등이 누구죠?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해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광역시의 군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전포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네,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부산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진구청장이 전포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부산광역시장이 전포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딱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지시하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의 밀도 계획 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입니까?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까?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 내에 한 56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어지면은 노후 불량주로 판매된 기존 건축은 철거해야 되잖아. 그 10년 동안 노후 불량주로 철거되니까 그 수만 명의 세입자들은 삶의 틀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을 위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시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등을 내용하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1번 문제 시작합니다.
도시매축환경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지방관리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시장 여기까지가 아까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 맞죠? 그리고 이 대도시 시장이 수립은자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확하잖아요. 2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 50만 미만이잖아. 인구 50만 미만인 그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죠.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최근에 미칠까요?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이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주택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두 가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죠. 외워야 됩니다, 이걸. 그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이걸. 정비예정구의 계략적 범위, 네, 기억, 줄거놓고, 단계별 사업진행계획, 미연. 이 두 가지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앞에 적으십시오. 암기라고, 암기.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이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의 계략적 범위나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진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두 개를 외워놔야 된다니까. 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맞게 짝 찍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4번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하죠? 90% 이상이 국토교통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고요.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렇게 되죠. 네, 저를 볼까요? 지금부터 오면서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었던 거 뭐가 있죠?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규정된 게 뭐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 160페이지. 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하는 거 맞죠? 건폐 용적률 등 건축의 밀도 계획을 내용을 하죠. 계략적인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등을 내용을 합니다. 세입자 주거 대책은 뭐죠? 구청장 등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이 되죠. 정비계획의 내용. 네. 그러면은 기본계획은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정비계획은 세입자 주거 대책. 그럼 잠깐만요.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했죠 아까?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계획으로, 네, 그럼 점포동 정비계획으로 점포동이 재개발했을 때 세입자 주거 대책을 준비하는 거야. 근데 10년 동안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세대가 철거될 거 아니야. 그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시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 대책은 뭐죠? 정비계획으로 준비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에는 세입자 주거 대책, 기본계획에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04번 옵니다. 161페이지에 04번. 자,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합니다.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 줄 것이고, 10살 이상 동그라미예요. 10살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으세요. 10살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아니야. 10살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어요. 아니다. 30일 이상. 조금 더 정비계획을 하잖아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이 며칠이죠? 3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은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이 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30일 이상, 기본계획은 10살 이상 구분하십시오. 왜요? 시험 나오더라니까. 살짝 보고 가야죠.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위 1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도 동시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방의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수립권자,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려면은 기본계획 내용을 지방의회에 통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요.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본계획 내용을 이제 통지를 합니다. 하면은 그 통지를 받은 것부터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죠?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바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네. 자, 14일 이상 주민공담을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와 공담과 함께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방의회에다가 기본계획 내용을 통지하면은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야 됩니까? 60일. 2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 정비기반시설 규모 확대 미칠 거예요.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쓸 거예요. 그 면적 10% 미만 범위의 축소니까 경미하죠. 경미하면 절차를 거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 주민공담이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뭐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하니까 보통 변경인가 같은 거 받지 않고 뭐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습관화가 돼서 푸는 거라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게 되죠. 4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니까 소규모 도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누구의 승인 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능기입니다. 넘겨서 이제 6번 문제 오셔야 되죠.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 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을 밑줄 꺼놓고 저를 잠깐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바로 들으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 이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봐주시면 됩니다. 설명드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부산광역시 친구 점포동 재개발을 하겠다고 부산시 기본계획으로 예정계획 지정했어. 하고 점포동 정비예정구역은 2020년 9월이 되면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부산시청에다가 정비구역 지정하겠다라고 부산시 기본계획으로 2020년 9월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믿고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포동은 예정구역 지정됐고 2020년 9월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부산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겠다. 이걸 믿고 서울에 살고 갑돌시가 점포동에 투자했습니다. 빌라 하나 샀죠.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으니까 빌라는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소유자고 그리고 대지 지분권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재개발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장자는 무엇이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로서 빌라를 샀으니까 이 값은 그때부터 점포동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점포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잖아. 2020년 9월이 되면 진구청에서 정비계획 위반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부산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겠지 믿고 빌라 투자했어. 근데 2020년 9월이 지났어. 즉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경과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구청에서 정비계획 위반을 안 하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그러면은 진구청장님 부산시 기본계획에서 2020년 9월에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정비계획 쪽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야. 제안 사유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이 없거나 아니면은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제안했어. 제안하면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제안을 하면은 또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야 되잖아. 며칠 내에 해야 되죠? 60일. 정비계획은 60일이에요.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 사유가 무지하게 많아요. 한 6개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외워야 될 게 그 두 가지야. 같이 해볼까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이었거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위반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지문을 읽어내기 힘들거든, 그죠? 네, 한번 가봐요, 이제. 자, 6번. 토지 등 소유자는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제한의 주체가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이 조합은 자격을 갖게 될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의 주체가 되거든.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단계별 추진계획상 친구들 미칠 것이십시오. 정비 예정 구획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뭐죠? 제한 사유되잖아.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2번 내려와요. 토지 등 소유자는 또 실컷죠. 정비 예정 구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적으면 되죠. 이것도 제한 사유가 되잖아. 정비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고요. 앞에다가 제한 사유. 그래서 이 정도는 필수 암기사항으로 보셔야 돼요. 제한 사유. 이런 건 낯설면 시험을 칠 수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이 3번은 제한을 위한 동의 요건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한 동의 요건. 자,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하.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하 범위안에서 지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제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한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하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동의 요건은 뭐를 정합니까? 지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볍게 살짝 암기하고 지나가면 되죠.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정비계획 위반 관련은 제한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통보 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요. 4번 원칙, 5번 예외. 4번, 5번 못 끊으면 되고요. 제한테 읽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정비계획 내용이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하고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네, 살짝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의 명칭,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 건폐 용적률 등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하면 아까 세입자 주거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 내용이 되죠. 5번에 보면은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딱 방향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정비계획입니까? 기본계획입니까? 기본계획 내용이죠. 방향은 대부분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간다니까. 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볼까요? 8번은 아까 정리 노트에서도 아까 우리 오픈 강의로 아까 진행이 됐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볼래요? 이제 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해설을 먼저 듣는 거죠. 봐주세요. 여러분, 10년 내에 전포동 재개발하겠다고 부산시 정비기본구로 전포동의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고 2020년 9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이 되니까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전포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부산시정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하면은 부산시에서는 전포동에다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죠. 고시가 뭐죠? 지정사항을 알리는 거잖아. 지정 내용을. 언제 지정했다, 어디에 지정했다, 면적을 얼마만큼 지정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거든. 자, 그때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에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됐다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서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 내용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고래요. 그리고 정비구역은 곧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잖아. 우리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어떻게 바뀌죠?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죠? 도시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고시 순서 본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적은 전부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 순서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근데 이제 국토교육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을 하면 기부를 하면은
대지를 학교용지나 도로용지, 지하철용지를 기부하면은 그 공공시설 기부를 하면은 뭘 완화해줍니까?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줍니다. 금폐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어. 그때 지구단위 구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이 국토교육성 규정을 정비계획에 그대로 준용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하면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동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조합이 대지의 일부를 뚝 떼어서 부산시에 기부를 하면은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기부하면은 부산시에서는 뭘 완화해 줍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주시는 거야. 근데 전부동 재개발조합 입장에서 용적률 완화받기 위해서 대지를 기부하고 싶죠. 기부하면은 단지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또 딜레마인 거야. 용적률을 완화받고 싶고 단지는 대규모로 하고 싶고. 그래서 전체 기부 면적 얼마를 넘지 않죠? 2분의 1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전체 기부 면적이 2분의 1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것을 뭐로 납부합니까? 현금 납부를 하면은 그 현금 납부를 공공시설이 제공으로 모아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때 현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부 면적, 현금 납부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 얼마를 넘을 수 없다?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권은 토지등 소유자, 가바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만 이거면 돼요. 나머지 그 현금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자, 뭐 사업시행 인가고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때 현금 납부액을 어떻게 산정할까? 뭐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평가금을 산출 평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금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시험 안 나와요.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자, 이제 이해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8번 와요, 8번. 도시 및 주간경제비율상 정비 사업시행자, 전부동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맞죠? 전부동 재개발조합에서 대지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공공시설 등 제공으로 보아서 지구단위 구역구간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계획에 준용해 줍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 납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시행자가 현금을 납부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원 동의 가지고 과반수. 1번이 답이에요. 현금 납부하는 토지 기부 면적은 줄 거죠? 전체 기부 면적이 얼마를 넘을 수 없다? 2분의 1을 넘을 수 있어. 1번, 2번만 앞에다가 묶어놓고 암기라고 적으면 이거만 외우시라고요. 혹시 3, 4, 5번은 참고를 하면 된다. 참고만. 알겠죠? 네. 3번 봐요. 현금 납부액은 지당 군수 등이, 즉, 진구청장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기부 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 산정합니다. 그러면은, 현금 납부액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자를 누가 지정합니까? 구청장이 지정하지 뭐. 진구청에서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현금 납부액을 정하게 되고, 그때 현금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주제에서 주권호처 사업시행 인가고시기를 기준으로 현금 납부액을 산정하게 돼. 그리고 납부 시기는 착공일로부터 정비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입니다.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납부 시기 그렇게 되죠. 그래서 3, 4, 5번이 정답을 결정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9번에 한번, 9번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기출문제는 X해요, X. 여러분이 그냥 혼동하지 않게 X 해드릴게요. X. 시원하게 X 해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정비계획 위반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재개발, 재건축, 이거 A4 한 페이지씩이에요, 거의. 그럼 이거는 법전을 들고 가야 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이거 어떻게 옵니까? 근데 이거 이제 시험을 내는 사람 낼 수 있죠. 법전 보고 내니까. 그러니까 수험생은 전국 모든 수험생 이런 문제는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리고 이게 나온 게 28일 처음 나온 거예요. 30회 시험 칠 때 30년 동안 처음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걸 A4 법전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럼 깨끗이 버려야죠. 찾아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안 하는 게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한 명의 수석 합격자 필요 없고요. 여러분 다 합격이 그냥 개우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개우라도 다.
한 명의 수수 무슨 의미가 있어? 맞죠? 수석하실 분은 이런 거 하시고요. 뒤에 넘겨보십시오. 164편이 다 외우면 돼요.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10분 오시고요. 정비범용상,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진단 이야기를 좀 하고 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네. 이야기를 좀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싶다. 알겠죠? 네. 이야기 좀 시켜주세요. 네. 안전진 이야기 좀 하고 이야기 좀 하고 해야 되겠어. 한번 봐요. 안전진단, 우리 정비 사업이 3개가 있어.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그러면은 주관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재건축만 안전진단을 해. 안전진단 실체 목적이 뭐냐면 이거 결정하려고. 이거. 정비계획,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이게 안전진단 실시를 하는 목적이게. 안전진단의 실시 목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안전진단 결과 여부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안전진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해야 될까?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이때 실시하는 거야. 안전진단 실시해야 될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여러분, 10년에 재건축하려면 그 아파트 단지에 뭘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하잖아. 예정구역 지정할 때 기본계획으로 뭘 정합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건지 정해놨잖아. 그 정비계획을 수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하는 게 원칙이라. 안전진단,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 원칙. 그럼 이때는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야. 단, 이거 말고 10분의 1 이상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은 전부 10분의 1 이상이랍니다. 안전진단 요청은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춘다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약지에 보면은 10분의 1 이상 세 군데를 동그라미를 딱 해줘요, 제가.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은 전부 10분의 1 이상이에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서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은, 요청자가 있으면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런 거죠.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이 도래됐을 때, 그때 하는 거지. 그럼 봐요. 그럼 또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으면은, 요청자가 있잖아. 요청자가 있으면은, 이제 현지 나가봐야 돼. 현지 조사. 진짜 아파트 금이 가고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고 도시 미관을 망치고 있는지 현지 조사 나가보는 거야. 네, 나가보죠. 나가봐가지고 그 현지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서 뭘 결정합니까? 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 해가지고, 요청한 자에게 비밀 내야 됩니까? 요청자에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알려줘야 돼. 며칠 내에? 보통 요청에 대한 대답은 며칠 내에 하든가?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어.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하면은 정비계획 위반권자,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안전진단을 해.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려고 안전진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안전진단 결과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제 생각해 가는 거죠. 위반권자에게 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또 한 사람 또 알려줄 때가 있어. 아까 안전진단실 요청한 사람 있죠? 얼마나 결과 궁금하겠어. 저는요, 홈쇼핑에, 쿠팡에 상품만 주문해놔도 이 배송이 되느냐, 못 기다리겠어, 진짜. 전화해보고 싶고 궁금해 죽겠어. 입안권자. 그럼 누구에게 또 알려야 되죠? 요청자. 이게. 안전진단실이 요청한 자에도 결과 보고서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봐요. 입안권자는 뭘 받았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았잖아. 그거하고 플러스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여건,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권자가 뭘 결정합니까?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면은 진구청장이 이제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지. 하면은 진구청장이 그래 하면은 거기서 끝날까? 부산시에 보고해야 됩니까? 부산시에다가 다시 제출해야 될 게 있어. 부산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특별시당, 광시당 도지사에게 입안권자는 제출합니다. 뭘 제출하냐면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정비계획 위반 결정 사항이죠. 정비계획 위반 결정 사항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해요. 제출받은 부산시에서는 진구청장의 정비계획 위반 결정이 타당하게 됐는지, 적정하게 됐는지, 안전진단 결과가 정확한지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전문기관에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해달라고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기관이 그 안전진단 결과나 정비계획 위반 결정이 정당하게 타당하게 되는지 적정성 검토하겠죠? 하고 결과를 부산시에 통지해 주는 거야. 부산시장님,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보니까 멀쩡한 아파트를 주민들이 재테크성으로 자꾸 재건축 요구하니까 진구청장이 다음 선거에 유리하려고 주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준 것 같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 결정도 아무래도 이것은 위반 결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알려줘요. 그럼 부산시장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조치해야 됩니까? 정비계획 위반 결정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 내용 등 취소를 요청하는 요청. 직접 취소합니까? 입안권의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답니까?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진단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재건축 단지잖아요. 단지 안에는 아파트만 있습니까? 상가가 있습니까? 상가를 뭐라고 부르죠? 주택법에서?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복리시설.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주택입니까? 복리시설을 합한 건축물입니까? 합한 건축물. 단지 안의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으로 하면 틀리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안전진단 실시 기준은 시장 군수청이 정합니까? 국토의장이 정합니까? 안전진단 실시 기준. 아니,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부산은 안전진단 기준, 실시 기준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러면 시장 구성을 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장을 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장관, 중앙정부가 정해야 되잖아. 제주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기준하고 부산의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이 같을 수는 없잖아. 달라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같아야죠. 제주도는 가격당 30점 이상이고 평균 50점 이상의 합격. 그래 우리는 원서를 제주도 넣어야 되잖아. 주소 옮기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자 10번 보세요. 자,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련된 설명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밑줄 그십시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잖아.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 동그라미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 농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1번 원칙, 2번 예외. 2번, 3번 정비계획 위반과자는 그 요청을 받고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30일 내에 통보 맞습니까? 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청자가 있으면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칙은 누가 부담이죠? 위반권자 부담 원칙이잖아. 정비계획 위반권자 부담이 원칙인데 요청자가 있으면 네,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복리시설 등은 그 대상에 제외된다. 틀렸죠? 공동주택과 복리시설 합한 개념은 뭐죠? 건축물.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5번 천재주연으로 주택이 붕괴됐습니다. 주택 붕괴 동그라미.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지면 안전진단하고 재건축합니까? 안전진단 없이 합니까? 안전진단 없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되는 것들 외우진 않고 한 읽어는 둬야 되죠. 한 두세 번 정도 정독으로 읽어둡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번 위 1번의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등 사유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시기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네, 줄 거죠. 제일 끝에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점도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구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을 쭉 보세요.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이 줄 거죠. 노후 불량구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은 상식으로도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현지 조사해보니까 노후 불량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네,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핵심은 아니지만 읽어둘 필요는 있죠. 4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까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틀렸죠? 너무 중요한가? 5번. 이걸 어떻게 의심하냐고. 그러니까 알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도지사는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를 뒤에 적어 넣어야 되죠. 를 필요한 조치를 위반권자에게 뭐 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지. 직접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할 수 없죠. 5번이 정답입니다. 해설 볼까요?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 직접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번에 정비구역 지정구식 효과부터 휴식 후 진행하죠.